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신 디펜스 2학년 내용 1번부터 10번까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1번은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A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요 표현부터 먼저 봅시다. 3의 세제곱근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어떤 수다. 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것을 A라고 했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A라는 숫자는 3번 제곱을 하면 3이 되는 수예요. 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3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어떤 수 중에서 실수인 걸 A라고 해라. 그러니까 반대로 A를 세제곱하면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참고로 이번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지만 자, A라는 숫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요. 세제곱근 3이다. 자,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요. 문제에서는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A의 15제곱에서 곱하기 A의 마이너스 6제곱을 계산해 달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A의 9제곱이니까 A의 세제곱에 또 세제곱이 되네요. 자, 그래서 3의 세제곱이 되고요. 답은 27이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예,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다음 2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2번 문제는요. 로그 문제네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로그 5의 2는 A고요. 그 다음에 로그 5의 3은 B다. 자, 그때 로그 5의 11을 A랑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거 로그 성질이고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자, 로그 성질 같은 건 다 숙지를 해야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인수 분해를 12를 소인수 분해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이게 제곱이죠. 예, 4, 3, 10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2가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로그 5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5의 3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2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2a 플러스 b가 답이고요. 예, 이 문제의 답은 4번이다. 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라 좀 하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자, 로그 a의 x와 진수조건, 밑조건 만족하는 a랑 x, y들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생기면요.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의 y다. 이렇게 쓰면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a의 y분의 x고요. 자, 그 다음에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다 라고 나오면 m분의 n의 로그 a의 b입니다. 자, 지금 내가 쓴 요 공식들 있죠? 요 공식들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지금 설명하기는 조금 네, 그렇고요. 예, 이 공식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이니까 아마 50번까지 쭉 영상들을 좀 분할해서 예, 풀이를 다 진행을 할 건데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거고요. 예, 이런 성질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 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은 예, 얘도 되게 많이 사용되는 테크닉을 하나 보여줄 건데 볼게요. 자, 이 부분부터 먼저 봅시다. 6의 x제곱은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분의 3을 계산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6의 잠시만요. 자, 다시 할게요. 선택이 안 되네요. 자, 볼게요. 자, 6의 x제곱은 8인데 8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이죠. 근데 문제에서 만들어 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x분의 3이에요. x는 여기 있고요. 3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분의 3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여기에다가 x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x분의 1을 자, 이런 식으로 x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의 x분의 세제곱은 6이라고 나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상당히 지수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 방법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48의 y제곱이 있는데 얘를 계산했더니 32가 나온대요. 이건 2의 5제곱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y분의 5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네요. 그럼 y분의 5 구하러 가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리에 전부 다 y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y분의 5가 나타나네요. 2에. 자, 그래서 얘도 정리해서 다시 써주면 2에 y분의 5제곱은 48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지수 법칙만 이용해가지고요. 요 식들만 정리하면 되는데 x분의 3에서 y분의 5를 빼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수끼리 빼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두 숫자를 나누기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리해서 쓰면 2에 x분의 3이 있고요. 나누기를 하면 돼요. 자, 2에 y분의 5가 있죠. 그러면 얘는 6에서 48을 나누기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수가 이제 2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가 되고 48분의 6이 되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은 지수 법칙 이용해서 쓰면 2의 마이너스 3제곱이죠. 자, 그래서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5는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답이 1번. 자,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예, 요 계산도 지수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자, 4번 문제는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수함수가 나와 있고 로그함수도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거냐면 역함수 관계에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뭐 지수함수를 역함수를 구해서 로그함수랑 비교를 하던 로그함수를 역함수를 구해서 지수함수랑 비교를 하던 뭐 크게 상관이 없이 이 문제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지수함수에서 로그함수로 역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주어진 식은 y는 3x 플러스 a에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x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a는 y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플러스 a가요. 로그 정의를 쓰면 로그 3의 y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x는 로그 3의 y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다. 자, 이렇게 나와줄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역함수를 만들 때는 뭘 해야 하냐면 1학년 때 했듯이 이제 여기서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만들어지는 건데 x에다가 y를 y에다가 x를 대신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y는 로그 3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다. 자,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얘랑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이죠. 요 식하고요. 둘이 서로 비교를 해서 AB 값을 구해주면 답입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1이라고 나오고요. B 값은 2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걔네 둘이 서로 더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더하면 3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역함수 만드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었는데요. 그거에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 4번도 쉽지만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등식이 나왔네요. 부등식이 나왔는데 부등식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로그 부등식인데요. 정확하게는 로그 부등식 문제를 풀기 전에요.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뭐냐면요. 여기 진수 부분이에요.
요 진수 부분이요, 항상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진수 조건이라고 부르죠. 로그 부등식에서 이렇게 미지수가 나올 건데, 미지수가 나오면, 진수 부분의 미지수가 나오면 항상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부터 먼저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2의 제곱이 0보다는 큰 거니까 x는 2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x인데 얘도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가 이제 3보다는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x는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또는 2보다는 큰 x가 3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자, 이 범위에서만 내가 x값을 생각해내야 돼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나 같으면 이렇게 풀래요. 로그 2의 x-2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넘길게요. 자, 마이너스 이 부분을 이항할게요. 그래서 로그 2의 3-x다 라고 쓰고요. 플러스 2라고 써줍시다. 그러면 로그 2의 x-2의 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2는요, 여기 있는 2는 로그 2의 4와 같은 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로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로그 2의 4의 3-x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4 곱하기 3-x와 크기 비교가 되고요. 자, 밑이 2이기 때문에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2차 부등식만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4x. 자, 얘가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만족하는 답은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있는 정수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건데, 아까 처음에 찾았던 요 부분 있죠? 진수 부분.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까지 반영해서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놓고, 자,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2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요. 요쯤에 뭐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보다는 크거나 마이너스 2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쭉 가셔서요. 자, 여기에 이제 2루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당연히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에 3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진수 조건을 만족했던 x값의 범위는 2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2만 빼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다시 3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걸쳐집니다. 자,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를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보면 요 부분인데요. 요 2만 좀 빼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수가 이제 누구누구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자, 이제 2가 들어올 차례인데 2가 못 들어옵니다. 진수 조건 때문에. 그래서 2를 제외시켜 줘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 더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고요. 답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정에 해당하는 게 이제 0이겠죠? 0이라고 쓰신 분은 진수 조건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진수 조건을 따지는 거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로그가 나오면. 특히 로그 방정식, 부등식이 나오면. 그래서 그 부분 꼭 신경을 써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5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는요. 이번에는 삼각함수에서요. 이제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동경의 위치관계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를 보니까 두 개의 동경이요.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는요. 그림을 그려보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림 그려보면 되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세타는요, 대충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세타가 여기에 있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입니다. 빨간색이. 자, 이번에는 보라색으로요. Y축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동경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둘이 서로 각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근데 각의 크기를 잴 때는 이렇게 재야 되잖아요. 요게 5세타다.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몇 바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5세타다. 자,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지금 그린 보라색 동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요. 특이한 각으로, 특수한 각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각은 축이에요. 이런 거요.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특이한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보라색 직선을 먼저 보면요. 180도가 되게 조금 못 미쳤죠? 얼만큼 못 미쳤냐면 세타만큼 못 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을 서로 더할 겁니다. 둘을 서로 더하면 자, 계산할게요. 5세타 플러스 세타가 될 건데 걔가 몇 도가 될 거냐면 항상 180도가 될 겁니다. 둘이 서로 더한 동경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파란색 형광펜. 자, 이렇게 180도가 될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180도가 일반각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보기를 단을 보니까 호도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2n파이 이렇게 쓰면 이게 360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180도인 파이를 더해주면 위치가 딱 맞겠죠. 자, 그래서 얘는 6세타가 2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타 값은 6분의 2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줍니다. 자, 그런데 이 세타 값이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n에다가 적절한 정수들을 집어넣어서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0과 파이 사이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n값만 설정해주면 문제는 끝납니다. 자, 먼저 n이 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n이 0이면요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얘는 0과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답이 됩니다. 자, 이제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또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이제 6분의 5파이가 되죠. 얘도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n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요 6분의 7파이가 되고요. 얘는 지금 벗어났죠. 파이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세타 값은 이렇게 총 3개가 나옵니다. 요 3개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값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얘네들을 다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분의 3파이다. 더하시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요.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랑 더하면 파이고요. 2분의 파이니까 더하시면 2분의 3파이라고 나오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답이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에서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나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 0도, 180도, 혹은 90도, 270도로 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는 7번 문제는 얘도 많이 익숙한 문제네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이 계산했을 때 4분의 1 나온대요. 자, 근데 탄젠트 세타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라고 나와 있는데 요 코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의 역수예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값을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구하라는 거를 먼저 보면 문제가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다. 요거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탄젠트가 나오면 대부분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라고 바꿔주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얘는 역수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거죠. 분모가 다른 두 분수를 더하거나 빼라고 하면 둘이 서로 통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분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의 곱이 될 것이고요. 분자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사인부터 먼저 쓸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다. 자, 이거를 계산해 달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고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을 준 거죠. 자, 그리고 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요. 얘가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양변을 제곱하시면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요. 왜 제곱을 하냐면요. 아까 노란색으로 형광색 칠했던 부분 있죠? 얘가 1 되죠? 제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여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 다음에 얘가 1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1이에요. 자, 얘네들이 더하면 1이기 때문에 요걸 1을 이항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16분의 1인 16분의 15가 되고요. 내가 구하고 싶었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32분의 15가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하는 답은 역수니까 15분의 3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답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 둘 분모 분자를 각각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47이라고 나옵니다.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문제 풀면서 다 또 눈치를 챘겠지만, 중요한 공식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자, 이거는 삼각함수 문제 풀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둘 다 정확하게 개념 정리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인데, 자, 일단 이거는 개념 정리 하나만 하고 시작합시다. 자, 뭐 별거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y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삼각함수를 사인 써도 되고요. 코사인 써도 돼요. 자, b에 x-c에 플러스 d다.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보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입니다. 그 다음 최소값인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예요. 자, 그 다음에 주기를 찾으셔야 돼요. 주기는 원래 삼각함수 주기인 2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문제를 접근을 할 때는요. 자, 먼저 a와 d가 요 a와 d, 요 a랑 d 값은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숫자다. 여기 b 있죠, b. b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숫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데 탄젠트는 a 곱하기 똑같이 써보죠. 뭐 탄젠트 b의 x-c의 플러스 d다. 이런 식으로 탄젠트 그래프가 그려질 것인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값, 최소값이 의미가 없어요. 원래 없으니까. 그래서 요 b만 보고 주기만 좀 파악해주면 되는데 얘도 이제 주기가 좀 다르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요. 파이를 절대값 b로 나눠줘야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먼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 자, 그러면 얘는 2 빼기 1이죠. 끝났어요. 1입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소값은 b라고 했는데 b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한 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주기는 사인이니까 원래 2파이가 주기인데요.
얘를 얼마로 나누냐면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입니다. 근데 얘를 c 곱하기 파이로 하라고 했으니 c는 1이 돼요. 자, 그래서 ABC 값 다 찾았고요. 다 더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 3번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요 부분도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더라 라고 하면은 예, 지금 요 내용을 문제화 시킨 거구나 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예,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요, 아까 문제랑 살짝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읽어보죠. 삼각함수가요, 세타가요, 1사분면의 각이고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계산을 했더니, 2분의 루트 2가 나왔다. 그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에서 사분면을 가르쳐주는 거는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예, 여기서 1사분면이라고 했죠. 1사분면은 예, 모든 삼각함수 값이 다 양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양수인 게 눈에 보이네요. 자, 근데 문제 푸는 방법은 비슷해요. 아까 풀었던 문제랑.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자, 2분의 루트 2고요. 자, 이거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문제 나오면 양변 제곱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예,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여기 눈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노란색으로 밑줄 긋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 자, 1이기 때문에 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요. 자, 5변으로 이항했다 치고요. 2분의 1이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1-2분의 1이라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답이 4분의 1이라고 나오겠죠. 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이 3번이네요. 네,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10번으로 가봅시다. 자, 10번 문제.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요. B에서부터 C까지는 길이가 2루트이고요. 자, 그 다음에 B의 가게 크기를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 C의 가게 크기도 가르쳐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자, 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게 B라고 할게요.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2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A라는 점은 어디 있냐면요. B가 105도이기 때문에요. 한 요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A라는 점이 여기 어디 위에 있을 거고요. A가 30도이기 때문에 30도를 이렇게 그려줬다라고 치면 여기가 30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둘이 만나는 점, 요 점이 A가 될 겁니다. 걔는 못 그렸네요. 자, 아무튼 예, 중요한 거 아니까 그냥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5도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A는요, 당연히 45도입니다. 초등학생도 알죠, 이거는. 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A가 45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삼각형에서 두 각의 크기를 가르쳐줬다는 거는 그냥 다른 한 각의 크기도 얘기해줬다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각의 크기 알고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알아요. 그러면 무슨 법칙 쓰는 거냐면 사인 법칙 쓰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삼각형에서 삼각함수 활용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 문제는 사인 법칙 얘기예요. 자,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고요. 방금 말했는데 사인 법칙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각의 크기를 알고 있고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은 이렇게 많이 쓰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가 되고 자, 그 다음 사인 C분의 C가 되죠. 자, 그리고 얘가 2R이다. 예,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요. 숫자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인 45도인 거 알았죠? 45도고요. 얘가 2루트 2예요. 근데 AB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 파란색 부분요. 요 파란색 부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누구랑 같냐면요. 사인 30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하고 같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할게요. 선분 AB의 길이는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고요. 2루트 2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사인 30도는 얼마냐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답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시면 여기 루트 2랑 그 다음에 루트 2랑 자,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2라고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답은 또 3번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간단하게 풀어봤는데, 풀어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이 있지는 않아요. 문제가 뭐 비비 꼬아냈다거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많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풀어봤던 문제들에서요, 나왔던 개념들은 정말 교과서에서 제일 처음부터 나오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0번까지 문제들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요, 예,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는 적어도 여기 있는 것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되게, 예, 자다 일어나도 풀 수 있게, 예, 항상 잘 숙달하고 연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 영상은 11번부터 이제 5개씩 끊어서요, 15번까지 문제풀이를 할게요. 예, 자, 1번부터 10번까지 잘 봤죠? 자, 이제 다음 영상에서 1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